안녕하세요. 체크인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체크인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BCNC 대표이자 북칼럼니스트 홍순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분이 계셔서 제가 참 든든한데요. 우리 장동석님 출판 칼럼니스트, 출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평소에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도 그렇죠. 연습을 했는데 책 크크크 하면 제가 크크크인 이러면서 연습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또 잘 안 돼요. 이게 한 10회쯤 돼야 저희가 좀 익숙해질 것 같다. 그러게요. 라는 느낌을 네.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효영 출판에서 출간된 책이었죠. 파리든 목동이든 아무렴 어때? 라는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현미 작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책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작가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시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을 보면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과 노동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조합이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겁니다. 딱딱하고 지겹고 어렵고 이런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책 뒤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던져 있어요. 일과 삶은 구분될 수 있을까? 제가 프리랜서를 했잖아요. 네. 프리랜서를 하면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워라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주부의 경우에도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과 삶의 구분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좋기만 할까? 이것도 또 제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아,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이제 본인들이 환경들 네. 그런 것들 많고, 또 어떤 입사할 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진짜 정규직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유야무야 그냥 슬쩍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뭐 그런 회사도 있고, 우리가 회사 그러면 막 대기업들 떠올리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혹은 그보다 작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근로를 할 때 당연히 회사와 체결해야 되는 계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계약 관계잖아요. 맞아요. 계약서를 쓰는 것조차도 안 하죠.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알면서 안 하고, 그렇죠. 모르니까 못 하고, 그렇죠.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 권리, 의무 이야기 하는데, 노동자로서의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닌가? 이런 질문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책에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좋은 일의 기준이 뭐고 우리는 어떤 일을 좋다고 여길까? 좋은 일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앞 질문과 이제 연관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좋은 일 하면 정규직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좋은 직장은 대기업, 대기업의 정규직.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맞물려 있다 보니까 대학의 문제를 풀어도 청소년의 문제를 풀 수 없고, 직장의 문제를 풀어도 대학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이게 연관관계 속에서 굉장히 깊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사실 안전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든든한 울타리,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맞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꿈이고 그게 좋은 일이다.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유가 바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 욕구에 대한
누구나 봐도 그거 해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은 일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맞아.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작은 또 회사들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일하다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버리고. 이직해버리고 메뚜기처럼 계속 옮겨다니고 이런 세태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약간의 개념 정리도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펼치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마 이거 얘기하면 2박 3일도 모자라겠죠? 이 2시간 책정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 어떠한 현재의 이 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을 찾아 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죠. 책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오히려 행복감을 빼앗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 묘한 딜레마 속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제 일에 만족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고 아주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잘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행복한 상황이시네요. 근데 회사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출판평론가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그렇죠. 모르고 맞습니다. 네. 저는 아까 잠깐 공무원 얘기했지만 공무원 해야 할 행정학과 나왔거든요. 네. 참 근데 특이해요. 전혀 행정스럽지 않은. 근데 어쨌든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즐겼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싶던 와중에 이제 좋은 매체를 만나서 제가 거기서 기자하고 편집장 하면서 책의 세계로 더 깊게 들어왔단 말이죠. 일의 자아 실현의 부분에서 저는 한 70-80% 이상 다가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70%, 80% 정도의 만족을 한다라는 의미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책더미 속에 묻혀 사는 걸 즐긴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제 프로필 중에 책더미 속에 묻혀 있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직업병이 있는 걸로 직업병이 알러지, 예. 책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제 방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온통 책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책먼지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직장도 그런 곳이잖아요. 지혜숲이 또 그렇죠. 책이 엄청 많은 네, 곳이니까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주 정갈하게 유지하고 노력해 주시지만 어쨌든 뭐 책 속에 있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 뭐 기침을 달고 산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공 눈물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저도 비슷한 직업병이 있습니다. 저도 알러지가 좀 맞아요. 심한데요. 저도 이제 책과 함께 산 지가 20년이 넘어서 그렇죠. 사실 저도 뭐 제가 하는 일이 늘 책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 세계에서 오는 책들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외국 책 먼지도 먹는 요즘 거잖아요. 같은 때는 정말 그 먼지를 통해서 가끔씩 파리를 느껴보기도 하고 이 책은 미국에서 왔네 그러면서 미국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 먼지 어쨌든 먹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세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저 뭐 삼땡 다녀요. 저 LG 다녀요. 저 어디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무슨 일을 해였는데 답변은 어디 어디 다닌다. 다녀요라는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이라고 하는 게 직업할 때 직 쪽에 약간 그렇죠. 무게중심이 실렸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그렇죠. 도구였던 거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게 이제 업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와서 그렇죠. 무슨 일을 하니라고 물어보면 이제 직장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정체성을 제대로 답변하는 친구들이 늘고 맞아요.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참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직장에 대한 선호도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요즘 친구들의 그 소망이 아니라 대대로 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네. 세대에서도.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해외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특히 이 직업, 일에 대한 생각들을 참 다르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꿈은 벤처, 창업하고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정말 불꽃 태워서 빨리 일하고 빨리 은퇴해갖고 빨리 뭔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들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요즘 다른 미국 같은 나라들에게는 선호되는 그러한 일의 형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어딘가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일에 대한 생각이 세대별로도 참 차이가 많이 나고 국가별로도 문화별로도 차이가 참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공무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무조건 사실 좋은 직장이죠. 좋은 일이고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저는 요즘 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굳이 대학 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다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요 과목 그대로 준비하면 공무원 시험 볼 때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 그렇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굳이 대학 가지 말고 우리 요거 잘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도전하자. 근데 실제로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꽤 있다고 예, 저도 들었어요. 이런 거에서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이야기 쉽게 합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도전 의식이 없어. 아, 생각이 없어. 뭔가 그렇죠.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해야지 왜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떠한 안정적인 기반들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그렇죠.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결국 해요. 일의 문제는 직업의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구조, 시스템상에서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이제 각자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버린 거죠. 우리 맞습니다. 사회가. 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안전장치라는 것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각자 도생하는 길을 열어 제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부모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민을 하는데 그것이 방향성을 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요즘 사실 본캐, 부캐 되게 멋진 말로 이게 포장이 되는데 네. 그게 따지고 보면 투잡, 쓰리잡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연예인들이 본캐, 부캐하고는 다른 일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낮에 어떻게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혹사당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입니다. 이 책에도 보면 사실은 다양한 사고 현장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라든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라든가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고의 대상들이 너무나 젊은 그렇죠.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젊은 세대들을 그러한 위험한 노동의 현장으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져봐야 될 시점인 그렇죠. 거죠. 사실상 사회 시스템 하에서 젊은 세대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그렇습니다.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 네. 기성세대는 세대대로 물론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런 일들을 외주화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사건과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우리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각성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흔히 경제에서 네. 많이 쓰곤 하는데요. 선진국이 먼저 선진국이 되고 나서 다른 후진국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자기들이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맞아요. 이게 세대별로도 사실 기성세대들이
뭐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꿰차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거죠. 정규직들이 먼저 자기들이 올라가고 나서 비정규직들이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인류가 사실 끊임없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누스바움이라는 그 미국의 철학자가 그래서 그 세계 시민주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세계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나 그리고 타자가 있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네. 장벽을 만들고 장벽 밖은 야만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문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스바움이 얘기하기를 세계 시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원래부터 있었던 물론 그 사회에도 과거 고대에도 뭐 신분차별이라든가 계층의 차별들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 세계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갖는 순간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시민이 아니라 그냥 각자 도생하는 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의 불편한 현장들, 뭐 가불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글로벌 사회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건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렇죠. 어린이들이 만든 그들의 노동이 담긴 또 물건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노동과 일의 현장이 이제는 우리가 많은 고민들과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둘 다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냥 메이드 인 베트남 그렇죠. 뭐 이런 맞아요. 식이었는데 네. 요즘은 단추는 어디 뭐 이게 실은 어디 이래서 사실은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찾아내서 싼 것들을 뽑아다가 더 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활로 이런 걸 찾아야 할까 고민 아닌 고민 굉장히 저는 많이 돼요. 청바지 하나 살 때도.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제 기성 세대들은 우리만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요즘 젊은 세대들도 정말 생각이 문제가 많다. 생각 없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일해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 합니다. 맞아요. 예, 네.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얘들이 일인지 장난인지 회사를 온 건지 지금 뭐 동호회를 온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저희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때는 자주 듣던 이야기가 하면 된다였잖아요. 해봤어? 해봤어? 이렇게 하신 네, 회장님도 해봤어? 계셨고. 하면 된다. 해봐.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얘기하면 바로 콧방귀 뀌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요 되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의 차이인 거죠. 그만큼 참 요즘 세대의 특징이 더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 회사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출판사 사장님이셨는데 한 직원이 마케터인데 좀 약간 널널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점심을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동기부여 하려고 야 일을 좀 내일처럼 해봐. 내일처럼. 야, 내일처럼 해봐.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예요. 내일이면 이렇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이니까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회사 일이니까. 물론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를 폄하하거나 젊은 세대가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네, 없겠지만 네. 어쨌든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되면 하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다. 그렇습니다. 싶죠. 정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네, 이게 자꾸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자꾸 네, 이렇게 네. 까발린다. 우리가 사실 이 책 작가님 모셔가지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그래, 나누면서 알겠습니다. 예. 더 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행복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잠시 후에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이 책을 쓰신 황세원 작가님 모셔놓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